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이의 감성과 상상력, 또 야생동물의 관점에서 바라본 생태 환경의 변화를 동화로 이야기한 최강 작가님과 오늘 세종인사이드 함께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세종인사이드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전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동화를 쓴 최광입니다. 네, 작가님 성함이 너무 멋지신데요. 이거는 필명일까요? 본명일까요? 네, 필명입니다. 어떤 좋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네. 생업으로 이제 서점을 했었는데 그러셨군요. 네. 작품까지 써서 내는 게 좀 쑥스러워서 이름 중에서 한자를 살짝 빼서 필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굉장히 심플하지만 멋진 필명을 쓰고 계시는 우리 최강 선생님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에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이 나왔습니다. 오소리길과 오솔길 생태 환경 동화를 출간을 하셨는데요. 비슷한 발음이지만 이 길을 사용하는 주체가 다른 느낌이에요. 네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 작품은 오솔길의 어원이 이제 오소리길이거든요. 어원이 오소리길이었어요? 네. 새롭게 알게 됐네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오솔길이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좀 발음하기가 조금 어색했는지 그게 이제 오솔길로 우리는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사람들의 욕심으로 우리가 야생동물의 그 서식지를 이제 침범해서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서 네. 야생동물이 이제 궁지로 몰리는 그런 과정을 주로 썼다고 봅니다. 네. 오소리길과 오솔길에서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야생동물의 터전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굴뚝귀신도 등장을 합니다. 이 굴뚝귀신을 피해서 오봉산 으뜸봉으로 이제 오소리들이 이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오봉산의 으뜸봉이 상상 속의 장소인지 실존하는 장소인지 궁금해요. 오봉산은 네. 조치원의 주산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과에 이제 오봉산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오봉산 날개 밑에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래서 조치원 쪽에서는 아주 친숙한 산이죠. 그럼 선생님께서도 자주 어린 시절에 다녔던 그런 산일까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주 다니고요. 등산 코스가 네. 완만해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정도 걷는데 아주 괜찮은 장소라고 봅니다. 네, 조치원을 대표하는 정말 산이네요. 이 오소리길과 오솔길은 6개 이야기가 다 엮어져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도깨비 마을을 보다 보면 오봉산 자락에 살다가 홍수로 인해서 사람이 그 삶의 터전을 잃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야생동물과의 그 먹거리 경합도 일어나고요. 이 오봉산의 소재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익숙한 장소였기 때문에 선정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를 보다 보면 그 멧돼지를 잡으려고 불을 지피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인데요. 네네. 인간의 욕심으로 야생동물의 그 서식지를 빼앗다가 도리어 인간에게 해가 돌아오는 네네. 그런 비극적인 장면으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는 네. 금년 여름 뭐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기후 위기가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가뭄, 대규모 홍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데 네. 대규모 홍수로 해서 사람들의 터전이 도시와 논밭이 다 물에 잠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상상을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물들이 사는 이제 산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동물들과의 다툼이 벌어지는데 네. 인간 끊임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네들의 터전에 들어가서 또 그 터전을 빼앗으려는 네. 그런 욕심 때문에 오히려 비극을 불러온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는 네. 저기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칸 다 태웠네 뭐 이런 네, 것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로 이제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시군요. 저는 이제 읽어봐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다 와닿는데 그걸 또 스포일러로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토끼 편에서는요. 그 집토끼가 산토끼의 외면으로 결국 죽어서 보름달 속에 그 토끼가 되고 그런 달을 바라보면서 산토끼의 눈이 빨갛게 됐다. 이런 주제인 것 같은데요. 또 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으셨을까요? 그 보름달을 보면 우리가 네. 그 토끼가 방아를 찢는다, 월계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서로가.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중심인데 네.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농막에 조그만 닭장이 있는데 네. 누군가 지인이 그 애완동물 토끼를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예. 아들이 키우다가 이제 갑자기 어디를 가면서 이제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자기는 도저히 못 키우겠다. 이야기 시작과 비슷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닭장에다 넣어놨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네. 근데 토끼는 굴을 잘 파거든요. 네. 그래서 굴토끼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닭장 밑을 파고 도망갔더라고요. 네. 굴을 파고.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그 나에게도 가까이 왔다가 또 도망갔다 다시 그 닭장 주변을 얼쩡거리는데 얘가 그 야생동물이 아니니까 야생에서 사는 방법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동물도 외로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산토끼를 찾아가는데 산토끼는 나와 다르다. 산토끼는 대부분 잿빛이거든요. 네. 근데 하얀 그 집토끼를 막 구박하고 내쫓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보름달이 뜬 날 그 산토끼에게 나는 저 달에서 온 그 높은 토끼야 이런 의미를 이제 산토끼에게 주니까 산토끼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 달을 바라보다가 이제 저 눈이 빨개졌다 놀라서 네. 이제 그런 그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인데 반려동물을 이제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게 장난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동물 보호 단체 이런 데서 반려동물이라고 바꿔서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려동물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네. 반려동물이 말 그대로 끝까지 반려를 해야 되는데 네. 중간에 버리고 뭐 또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좀 생각하자 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말 키울 때는 쉽게 했다가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의 그런 문제들이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게 반영됐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달님과 두더지라는 또 이 편에서는 궁금한 게 그 특별히 두더지를 이야기 소재로 잡은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조그만 농장이 하나 있는데요. 네. 두더지가 이제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밭에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이제 농작물에는 그 뿌리 밑에 이제 굴을 파니까 해롭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잡기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산도 이제 그 우리가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해서 그 나무도 막 베고 그러니까 두더지가 산에서 주로 사는데 이제 밭으로 내려온 거죠. 네. 그러면서 밭에서 또 살다 보니까
각종 환경 쓰레기나 이제 농약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진 얘기를 쓴 거죠. 예. 근데 좀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우리 주변의 야생 동물들이 다 등장을 해요. 뭐 오소리라든지 멧돼지, 토끼, 두더지, 너구리, 고라니. 이게 이제 6편에 등장하는 동물들인데 사실 이제 읽으면서 저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작가님께서는 이런 지식들을 어떻게 쌓으셨을까? 네. 근데 뭐 어렸을 때부터 네. 이 시골에 살다 보면 네. 흔히 접하는 동물들이라 네네. 저에게는 매우 친숙하고 그 생태도 어느 정도 아는데 그렇군요. 오소리인 경우는 오소리는 완전히 야생 밤에만 활동하는 동물이라 쉽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생태를 조금 더 찾아보기 위해서 네. 이제 인터넷을 봤더니 책이 오소리 연구에 대한 책이 딱 한 권 있는데 그게 네. 절판된 도서예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에 갔더니 그게 서울의 중앙도서관을 통해서 네. 다운 받아서 그 책을 이제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걸 쭉 보고 이제 이렇게 그 오소리의 습성이나, 특성을 좀 파악하고 네. 또 제가 평소에 뭐 느끼고 본 거 이런 것도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야생동물이 이제 익숙한 그런 동물들이었는데 혹시 이 글 쓴 것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 문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표제 작품인 네. 오소리길과 오솔길을 네. 제가 제일 앞에 내세웠는데 이 주제는 그 대기 오염이라는 환경 문제를 네.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표지 뒷면에 네네. 보면 예. 그 쓰여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여기는 우리가 다니는 오소리길이다. 어서 길을 비켜라. 오소리길은 뭔 오소리길이야? 사람들이 다니는 오솔길이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뚱딴지 같은 소리만 했다. 오소리들이 밤마다 돌아다니며 만들어 놓은 오소리길을 오솔길이라고 우겨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다 독차지하고 눌러앉을 속셈이었다. 네.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요. 생각보다 야생동물이 우리 생활에 되게 밀접하게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히 세종시는 네. 저 야산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네네. 이제 주거 아파트하고 가까이 있어서 네네. 그런 것들을 가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도시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세종에 와서는 멧돼지가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고라니가 이렇게 가까이 네. 있구나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것도 하나의 세종 시민의 축복이죠. 맞습니다. 제가 어디서 고라니를 이렇게 네. 가까이 보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아동문학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해요, 선생님. 네. 그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제 돼 있어서 네. 중학교만 가도 이제 입시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초등학교 때는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자유로울 때 네. 책을 읽을 기회가 있으니까 동화에 대한 수요가 꽤 많이 있어요. 아마 문학 쪽에서는 동화 수요가 가장 많을 거예요. 다행입니다. 예. 그렇죠. 뭐 요즘은 보면 꼭 그 종이로 된 책 아니어도 우리가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더 좀 커져서 좀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오소리길과 오솔길이 2023년 우수출판 콘텐츠 선정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되셨는지 궁금해요. 글쎄 그건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하셨겠죠. 네. 근데 그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제 그 공모해서 네. 이제 그 분야별로 예, 이렇게 예.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인문과학, 과학, 자연과학, 뭐 문학, 아동문학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섹터에서 네. 이제 작품을 선정해서 이제 지원하게 되는 건데요. 네. 선정이 돼서 네. 그건 좀 좋아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분야별 전문가가 한 36분의 그 심사위원이 초빙해서 2차에 걸쳐서 되신 거더라고요. 선정이 네. 뭐 3천여 편에서 4천여 편 정도의 그 책이 응모가 돼서 거기서 120편 정도의 네. 선정작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세종의 최강 작가님께서 선정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오소리길과 오솔길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소설을 쓰셨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근데 아동문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소설 중에서도 주로 저는 리얼리즘 소설인데 네, 리얼리즘 소설은 우리 사회에 이제 고통스러운 과제들을 주로 다루게 돼요. 네, 가령 이제 그 저기 구제역 같은 게 발생하면 그 동물 짐승들을 이제 생매장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과정을 다루다 보면 저 자신도 함께 이렇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거를 고통스러운 과제에서 살짝 비껴나서 네, 어린이의 시선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원초적인 문제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좋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네. 굉장히 저 이제 책을 읽을 때 저희 아이와 함께 읽었는데 아이도 너무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어떻게 이런 아이의 시각에 맞춰서 글을 쓰셨을까 궁금했는데 또 그전에는 굉장히 리얼리즘에 입각한 그런 소설을 쓰는 작가셨군요. 네. 동화책을 보면 또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함께 작업한 작가분이 최영란 작가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원래 같이 작업을 해왔던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출판사에서 이제 원고를 네, 이제 출판사에는 전속 그런 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의탁해서 그 그림이 만들어진 거고요. 네, 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별 인연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의 어떤 지금도 쓰고 계시는 책이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된 것들이 있나요? 예, 금년에 이제 그 저학년 장편 동화를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예. 얼마 전에 세종에서 이제 그림 전시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네. 그래 눈에 띄는 화가가 있어서 음. 그 내가 쓴 금년 저기 작품을 이제 그 같이 공동 네. 작업을 해보자. 우리 지역의 화가분과 네네네. 예. 그래서 내년에는 공동 작업으로 해서 네. 글과 그림을 같이 한번 세종 시민에게 선보이자 와.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내년에 이제 최강 작가님과 또 지역 화가분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하는 그 책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요즘 그 지역에서 또 활동하시는 일 중에 희곡을 쓰고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예. 조치원과 세종 그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네. 하는 이제 연극 동아리가 있는데요. 네. 그쪽에서 이제 뭐 세계적인 작품을 공연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 지역 인물이나 뭐 지역 그 문화 유산이나 이런 거를 소재로 해서 극본을 만들고 그걸 연극으로 올려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제가 그 현재까지 4편을 작업을 했는데요. 네. 작품이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그 연극 동아리가 충분히 트레이닝이 되면 아마 이제 그 연극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런지 와. 모르겠습니다. 네. 원도심과 신도심의 사람들이 섞이고 네. 또 거기에 또 멋진 지역 작가의 희곡으로 연극이 올라간다면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 세종 시민들은 네. 이제 원도심에 그에서 이제 작고하신 네. 그 유명한 문화 인물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연극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분이 있었구나. 네. 이제
하고 함께 이제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궁지도 생길 것 같아요. 네. 첫 발을 떼셨으니까 멋진 연극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요. 인터뷰 내내 우리 최강 작가님께서는 언제부터 세종에 살게 되셨나요? 뭐 출생지가 조치원이고요. 그러시군요. 예. 초등, 중등 여기서 학교를 다녔고요. 고등학교는 이웃 도시에서 좀 다니고 네. 대학은 음. 그 기회가 이제 없어서 네, 나중에 네. 이제 통신대학을 조금 하다가 네. 이제 생업을 하게 되니까 음. 이제 또 길게 하지 못하고 이제 말았는데요. 예. 이제 낮에는 생업을 하고 예. 밤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런 과정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이제 우리 조치원에서 세종에서 해오셨는데 오랜 세월 이제 지나오시니까 이제 세종의 이런 변화를 보면 굉장히 격세지감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 옛말에 상전벽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네, 뽕나무밭이 바다가 됐다는 말인데 네, 세종시는 이제 그런 거에 버금가는 거죠. 네.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판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 도시 설계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고 문화시설도 충분히 확보가 돼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다양한 글을 또 써오셨는데요. 이 작가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작가가 되는 거는 작품을 쓰는 거는 힘든 거니까 네. 가능하면 안 하시는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굳이 나는 이 길을 가겠다 하는 청년이 있다면 또 응원의 메시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되려면 그 작가는 이제 글로 발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가슴 속에 글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이런 욕구가 있을 때만 그 작가가 될 수 있고 또 작품을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노력과 소질이 있다면 요즘에는 여러 장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져서 네. 나름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작가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생태 환경 동화를 쓰신 작가로서 우리 세종시의 이 생태 환경은 어떤가요? 매우 잘 다듬어져 있고요. 네네. 하천이나 그 야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존돼 있어서 네. 나는 그것을 가장 좋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른 도시들은 그 야산을 허물고 이제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네. 세종시의 경우에는 야산들을 그대로 보존해서 시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는 커다란 혜택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최강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이제 세종 인사이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세종공원인가요? 네네. 그 공원이 이제 가꾸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 뉴욕의 도시보다 센트럴 파크가 더 유명할 정도로 그 공원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공원들이 그 센트럴 파크 못지않는 좋은 공원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곧 우리 시민들에게 커다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빨리 완성이 돼서 그 공원에서 또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좋은 이야기 최강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계속된 창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세종에서 생태 환경 동화를 출간하신 최강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환경의 보존과 개발 모두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러한 관점을 고려한 도시개발 계획과 설계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